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나 왜 진작 이걸 몰랐지? 하실 겁니다. 주제는요,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 ETF를 사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세금 얘기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어려운 세법 조항 같은 거 읊지 않겠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친한 선배가 옆에서 알려주듯이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알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투자 커뮤니티 어디를 가든 배당 ETF 이야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당금 받으니까 좋다, 이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 ETF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배당금을 받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당금을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내 손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배당 ETF를 사더라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느냐,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사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소득세를 40% 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은 한 푼도 안 떼이고 나중에 아주 적은 세율로 낸다면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유리하겠죠. 배당 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하면 바로 이 후자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먼저 비교를 위해 일반 주식 계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통 개설하는 위탁 계좌에서 배당 ETF를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국내 상장된 배당 ETF를 일반 계좌에서 갖고 있다면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배당 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만 원 들어왔다면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약 8만 4,600원입니다. 15,4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에이, 15,000원 정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분기, 매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배당금 50만 원씩 받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의 배당금이 발생하고 이 중 약 92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5%가 넘는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폭탄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배당 투자를 열심히 한 보람이 퇴색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요, 정부가 노후 준비 좀 하세요 하면서 세금 혜택을 듬뿍 얹어준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요. 이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릅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좌입니다. 가입 자격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요.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연금저축펀드는 ETF를 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붙은 특별한 계좌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할 부분이에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안에서 배당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무조건 떼이던 그 15.4%가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영원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때 가서 세금을 냅니다. 이걸 과세이연, 쉽게 말해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룬다 라고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안 빠져나간 세금만큼 더 많은 돈이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이걸 복리효과라고 하죠. 아까 예시로 든 연간 92만 원의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재투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낮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수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당장 떼이는 15.4%와 비교해보세요.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발생한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합과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적게 내고 종합과세 걱정도 없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시죠? 간단한 숫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0세인 김 씨가
매년 600만 원씩 배당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 배당금은 전액 재투자, 투자 기간은 25년으로 잡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에서 15.4%를 떼고 재투자합니다. 25년 뒤 대략적인 총 자산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번엔 연금저축펀드 계좌입니다. 배당금에 세금이 붙지 않고 전액 재투자됩니다. 25년 뒤 총 자산은 약 2억 8천만 원을 넘깁니다. 그 차이 약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ETF를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기간 동안 투자했는데 계좌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천만 원 넘게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이래도 계좌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투자 수익률 1%더 올리려고 밤새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 계좌 하나 바꾸는 게 훨씬 확실한 수익률 개선 방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금의 과세이연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합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집중하겠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은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13.2%가 적용됩니다. 600만 원 납입 시 79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과 전혀 별개의 혜택입니다. ETF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납입한 것 자체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 ETF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과 배당금 과세 이연 이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월급쟁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합법적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금저축펀드 안에 어떤 배당 ETF를 담으면 좋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미국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 사실상 글로벌 배당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국내 고배당 ETF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대표적이죠. 한국의 배당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배당 성장 ETF의 국내 상장 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배당 귀족주,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해외 지수를 국내에서 원화로 추종하는 상품들입니다. 미국 배당의 안정성을 연금 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또 하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월배당 ETF도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거나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들인데요. 매달 배당이 들어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커버드콜 전략은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보수가 낮고 운용 규모가 충분하며 추적 오차가 적은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ETF에 몰빵하기보다는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을 적절히 섞어서 분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 연금저축펀드 열어야겠다 하실 텐데요.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중도 인출의 함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그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을 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세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넣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관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요. 이 구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인출 전략을 짤 때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실수, 연금 수령 한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한꺼번에 많이 받기보다 매년 적정 금액으로 나눠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시라면요. 지금은 납입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미국 배당 성장형 ETF 위주로 담아보세요.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다. 과세이연의 복리 효과가 20년, 30년 쌓이면 그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소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을 최대한 채우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배당 ETF도 국내와 해외를 분산해서 담되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해서 배당 성장성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50대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안정적인 월배당 ETF의 비중을 높여가시면서 곧 시작될 연금 수령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납입도 꾸준히 하시되 인출 전략을 미리 설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억하실 점은요.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1,200만 원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못 받더라도 과세이연 효과와 낮은 연금소득세율이라는 혜택은 1,800만 원 전액에 적용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라도 납입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보너스 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일정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만기 시 이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에서 먼저 투자하고 만기 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는 셈이죠. ISA에서 배당 ETF를 굴리다가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는 이 이중 절세 구조까지 활용하시면 정말 세금 측면에서는 최적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배당 ETF라도 연금저축펀드에서 사면 세금을 미루고 줄이고 종합과세도 피한다. 이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더 많이 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덜 빼앗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배당 ITF를 매수하는 전략은 이 두 번째 방법의 가장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금 자산을 불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행 기준이고요. 실제 투자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세법과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